뭘 싫어하는지 이런 부분을 아는데 이걸 유전자로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한 3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분석회사가 그만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 하고 슬펐던 거, 그 다음에 지금 그랄 일기를 만나서 이거를 좀 승화시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우리 이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요즘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언제 기쁘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내가 기쁠 때를 잘 찾지 못해요. 저 역시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너무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랬어요. 항상 내 옆에는 누군가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초등학교부터. 그리고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증에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게 이미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고 어떨 땐 슬프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또 아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유전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왜 아기를 낳고 하면 어려서 막 많은 학원, 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음악학원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아주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요즘엔 꼬마이라는 책도 아까 잠깐 봤는데 성공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딱딱하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공 대신 우리가 부르짖으면 참 좋은 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거든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배고픔도 어떨 땐 참아가면서 봉사도 하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데 자꾸 어느 순간에 그냥 경쟁의 구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를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유대인의 교육에 그 친구들한테는 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행복했어? 이걸 묻는데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잘 아는 거죠. 내가 어떨 때 진짜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때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정말 행복한지. 그래서 저 이제 아시는 이사님은 그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5번 다녀오셨대요. 유대인 가정도 가보고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어디에 행복의 폭포인가 무슨 꿈? 아니 이게 아니라 성공?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그거를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행복했니? 아니면 오늘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아이가 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화장실 청소를 할 때 그렇게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의 창의력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화장실이 왜 우리가 어디 청소하고 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깨끗해진 그걸 볼 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청소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발견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파이드님, 나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른이 그 생각 없이 던지는 어떤 그런 말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요즘에 그 공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혹시 아세요? 챗GPT. 우리 여기 젊은 친구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거 보고. 말만 하면 다 알려줘. 그리고 심지어 뭐를 알려주냐면 투자 성향까지 알려줘. 나 어디에 투자하면 그러니까 내 자금이 얼마 있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내가 난 얼만큼 부리고 싶은가, 얼만큼의 이익을 남기고 싶어. 딱 질문을 하면 그걸 분석해서 알려줘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런데 그건 뭐냐면 지식은 이미 누군가가 전달해주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서만 그동안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경쟁의 어떤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거기에 내몰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인드미를 검사를 할 때 왜 이걸 선택을 했냐면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를 알면 좀 덜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행복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로서 부모로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부모로서 행복할 때, 나 자신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부모로서 행복할 때. 그렇죠. 아기가 뭔가 만족스럽고 뭔가를 추구했을 때 그거를 얻었을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누가 제일 기분 좋아요? 맞아요.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가장 좋은 게 부모예요. 그죠? 아이 이상으로 그럴걸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큰애가 정말 한국에서 대학을 다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서 했는데 그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긴장을 해서 완전 망쳐가지고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가 힘들어하니 나도 힘들더라 이거죠. 그러면 부모로서 내가 아이에게 행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과 비교가 아니라 인정. 그러니까 옆집 아이가 잘했다 그래서 내 아이도 거기 잘해야 되는 건 하나도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찾아주자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라리라는 그 말이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 계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알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글 속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알을 키우고 가꾸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글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문해력이에요. 내 생각을 표현을 못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도 글로 써봐야지 내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편지를 한번 써보게 하는 것도 저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실 때 어떤 그 글을 쓰게 하고 내가 글 속에서 뭔가 느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쓰는 편지,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님한테 쓰는 편지, 친구한테 쓰는 편지, 하고 싶었던 말들. 근데 요즘에 애들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다 그렇게 그냥 없다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안 해요. 그거는 아마 저는 부모님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부모님은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언제만 표현해요. 애가 뭔가를 잘했을 때만 표현을 해. 그러니까 뭔가를 잘했을 때만 표현을 하니까 항상 우리 아이가 어떤 잘못되는 부분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작은 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엄마는 자꾸 단점만 봐? 응.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딱 던지는 거야. 왜 단점만 봐? 나도 장점 있어. 왜 그 장점은 안 봐주고 자꾸 단점만 봐? 글쎄, 왜 자꾸 엄마가 너 단점만 그렇게 보이지? 지적질할 것만 내가 찾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한테 잘한 것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죠? 다 똑같으실 거예요. 집에서도. 그런데 잘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뭔가 자꾸 모자란 것 같고 뭔가를 좀 자꾸 채웠으면 좋겠고 있는 그대로 안 봐준다는 거죠. 참 그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순간순간 굉장히 반성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나가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심어주고 싶고 그 마음은 알겠으나 저는 소통을 하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글이라고 하고 말이라고 하는 아니면 일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가 반에 애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소통을 하는, 서로 교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는 수업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말이 너무 어려우면 아이들이 좀 말을 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챗 GPT인가 그게 나왔을 때 교수님이 한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질문을 잘해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물어보는 말에 요지가 정확히 없으면 그 기계도 답을 잘 못 줘요. 그러면 내 생각을 그러면 요즘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전달을 해줘야 되냐면 이 생각을 정확하게 나한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냐? 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써봐야 돼요. 써봐야 그 안에서 뭔가 느끼고 내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창의력 써봐야 돼요. 써야지 그 안에서 내가 창의력도 내가 뭔가를 써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눈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인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되는데 그냥 요즘은 다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정말 많이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잘 나간다는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아이들 속도, 그다음에 이제 책 정식으로 읽는 거, 그리고 책은 읽으나 그 뜻을 몰라. 문해력이 정말 문제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성시대가 살아갈 그 학생 시절과 현재의 학생 시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요즘에 수업도 뭘로 해요? 거의 뭐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뭐 이런 걸로 본단 말이에요. 시험도 또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그런 PC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할 때 가끔은 이렇게 복고풍으로 내가 글로 써봐야 되고 손으로 써봐야 되고 뭔가 오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강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진짜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다 계셔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유전자라는 검사를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유전자 검사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인적인 나이로 그러니까 이제 전 인간적 성장을 하려면 내 잠재력을 발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역량을 키워야 되고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아우러져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 하는 어떤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요즘 시대적으로 그래요. 거의 그 소통을 SNS로 하고 사람들이 직접 대면으로 안 하다 보니 일방적인 올린 글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읽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된다는 거가 요즘에 그런 어떤 시대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수용을 할지 그런 부분은 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날의 어떤 나의 감정을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환경을 상황을 글로 적어놓고 아까 역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맞죠? 역사가 되죠.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이랬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쓴 걸 가지고 부모님과 조금 대화를 한다면 조금 더 좀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고난 유전적인 능력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이걸 볼 수가 있대요. 예전에는 다 이거를 혈액으로 검사를 했는데 요즘엔 상피세포로, 그다음에 타액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고 싶었던 게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언어 능력, 이것도 타고났네요. 신기하죠? 저도 여기에 그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요? 저게 돼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수학 능력, 지적 능력, 운동, 음악은 정말 타고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남들보다 뭔가가 다른 어떤 게 자기 자신한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인관계 능력도 이게 유전자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민감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스트레스 민감성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쟤 왜 그래? 이상해.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다름을 인정하려면 그래서 나를 좀 제대로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ADHD 똑같아요. 저게요, 병 아니거든요. 절대 병이 아닌데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학교에서 뭐 전화가 와서 병원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정신과를 가요. 그리고 약을 먹여요. 근데 그게 굉장한 실수거든요. 아이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누가 줬냐? 부모가 줬다. 이 유전이 있잖아. 부모가 줬는데 이걸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심하면 해야죠. 심하면 약으로도 치료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 심하다의 기준이 엄마 기준이잖아요. 아이들은 그 나이 때 갖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ADHD가 유전자로서 유전인자가 약간 변이가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냥 호기심이 많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차분한 아이가 있고 막 뒤져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막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신나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좀 조금만 안정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요즘 집으로 전화해서 병원 데려가세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병원에 가면 안 돼요. 그 호기심을 채워주면 그건 죽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수면 습관. 왜 우리 좀 많이 들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시대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은 나한테 맞는 시간에 업무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 나한테 맞는 그 맡은 프로젝트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는 이 시대에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글은 변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쓰는 이 글은 변하지 않아요. 그 글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써야 되고, 그래서 뭔가를 써놓고 나를 제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회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니까 우리 딸의 일기장이 지금도 이만큼 있거든요. 심심해서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뭐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분이 되게 나쁘다, 또 어떤 날은 기분이 좋다,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웃으면서 그렇지, 이게 기록이구나.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 역사, 나만의 역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아침에 7시에 아니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마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조금은 우리의 어떤 말들이 먹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도 출근이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어떤 지금 뭐 LG나 삼성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생명력으로 키워야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가고 조금씩 찾아주는 길을 알려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케어를 하거든요. 이제 혼자 계셔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난폭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반항을 하다가 이제 엄마가 유전자 검사를 딱 하고 그거를 딱 주니까 그 아이가 딱 그러더래요. 엄마가 나한테 이런 유전자를 줬어? 굉장히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수학적 능력하고 언어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딱 나온 거예요, 값이. 그러니까 그러면 나 공부 좀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저게 하나의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아이들한테 스스로 느껴서 뭔가를 해갈 때가 정말 그게 크거든요. 왜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막 자꾸 시키면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그게 뭐냐면 나 자신한테도 스스로가 인정받을 때 혹시 있지 않나요? 그때 좀 뿌듯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해놓고 왜 우리가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성취했을 때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그 수업을 한다기보다 좀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소통의 그런 훈련은 집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같이 그런 부분을 해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전자로 창의성, 적응, 협업, 비판적 사고, 지속적 학습 능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 능력을 앞으로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요. 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적응성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유를 줘야 돼. 어떤 틀 속에 애들을 가두면 안 돼요. 그래서 글도 우리가 좀 자유롭게 쓰고 그리고 자꾸 저도 좀 되게 그게 어려운데 평소에 그 행복이라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만나면 행복하세요? 행복합시다. 좀 이렇게 그런 인사,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그런 것들이 노래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은 멀리 가고 행복은 늘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어서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요.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나한테는 큰 행복이구나. 근데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행복은 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고 늘 내 옆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지금 행복해요. 정말 선생님들한테 내가 뭔가를 어떻게 전달을 하지? 솔직히 좀 고민은 좀 됐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제가 진행했던 일들을
그냥 설명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지금 더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요즘에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요하는데 요즘 시대에 되게 요하는데 아이들이 협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못해요. 이게 자꾸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고 1등, 2등을 가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게나마 그런 지금 우리 그날의 어떤 일기 모임들이 아니면 사랑의 일기 어떤 그런 힘이 그런 사람을 자꾸 줄 세우는 어떤 그런 성적에 의해서 줄 세우는 거를 좀 하지 않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행복지수가 아이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자꾸 비교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어떤 그런 힘들이 그래서 지금 교육계도 조금씩 뭔가를 바뀌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했는데 가장 우리나라 교육 중에 가장 자기는 지옥 같았던 시간이 고등학교 3년이래요. 거기 가서 느낀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침에 7시에서 밤 11시를 하루도 빼지 않고 3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을 거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딱 얘기를 했더니 너는 미친 거 아니야? 다 그냥 그 얘기를 다 하자마자 다 눈이 땡그레내지면서 니네 미친 거 아니야? 자기는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안 만나. 정말 이게 자기 그 3년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고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친구인데 친구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자기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는 경쟁이 아니라 도와서 협동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점수가 같이 받는 거잖아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공부한 걸 다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자기 그렇게 좋더래요. 근데 여기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트 필기 한 거를. 왜? 제가 한 점 더 맞으면 내가 뒤로 물러나니까. 그놈의 등급 때문에. 근데 그게 아무튼 우리나라 현재 교육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아이러니한 게 요즘에 대기업에서 서울대생 안 뽑는 거 아세요? 안 뽑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에 계신 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지난번에 모건대 부총장님 만나면서 부총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대기업의 인사과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는 글로벌 학교래요. 차라리 해외 유학생을 뽑는데요. 그만큼 아이들이 어디에 지금 국한돼 있냐면 서울대생을 뽑았는데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의 머리는 좋을 수 있으나 관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관계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내가 도울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도움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적은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다 저는 기성세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적응을 잘해야 된다, 협업을 잘해야 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 글알 일기를 쓸 때도 만약에 이제 수업을 하시면 좀 약간의 아이디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여서 같이 서로 쓰면서 칭찬해 줄 수도 있잖아요. 활동을 할 때 그냥 만약에 모둠을 5명을 하는데 친구들끼리 서로의 장점 그 다음에 그러면 서로의 장점을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좀 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하나 딱 줬을 때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는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틀리다는 표현을 진짜 많이
있어요. 그죠? 일상생활에서도 자꾸 틀리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세상은 정답이 없는 것처럼 틀린 건 없어요. 다를 뿐이지. 그죠? 그 다름을 인정하면 전 세상은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격차가 나는 그 기준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10원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100만 원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10원과 100만 원의 어떤 그런 차이를 자꾸 돈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부분을 좀 느끼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원장님은 우리나라의 그 수학이요. 스포자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포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점이 1등급이래요. 그러면 그 수학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50점이 1등급이래. 그러면 50점이 1등급이면 그러면 그 밑에 9등급짜리는 몇 점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사회가 잘못된 거냐. 적어도 하나의 수학을 완전히 풀면 적어도 70점 이상, 80점 이상의 어떤 평균치가 나와야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점수를 위주로 하니까 굉장히 고운 난이도로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 그런 부분에서 잘 푸네 못 푸네 뭐 쪽집게가 있네 없네 이런 식의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자꾸 어떤 지적질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바뀌어가는 우리가 사회에 얼마만큼 부응을 하고 있을까도 조금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꾸 강사 양성을 하시고 강사가 돼서 학교에 가실 때도 좀 바뀌는 시대에 맞게끔 아이들한테 어떤 요즘의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쓰나도 가끔은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효문화원에서 효강의 그러니까 진짜 초등학교 1학년을 놓고 효를 강의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1학년은 효하면 다 뭐라고 하시냐면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깨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뭐 안마해주는 뭐 그런 게 자기는 효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있는 게 효다.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한테는 엄청난 행복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기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 썼던 어떤 그런 그림이지.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대로 된 나를 표현하는 거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꼬말 수업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저 꼬말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어른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기보다 어른이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우리가 꿈이 있어야 애들도 꿈이 생겨요. 자녀들도 똑같고. 그래서 서로 그 꿈을 같이 공유를 할 때 그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이건 선생님 계신데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기적으로 전문 강사 현재 직업을 전문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아이한테
아이한테 전가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꿈이 없으면 내 꿈이 아이한테 가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 어떤 그런 판단들을 자꾸 아이를 기준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절대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응애하고 나올 때부터 하나의 아이는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유전자를 줘놓고도 그 아이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게 부모구나. 네, 진짜 많이 그 부모님들이 상처를 많이 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3년은 그 소년원이라고 대산학교에 아이들 상담을 다녔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게 집이었어요. 집에서 1차 상처 받는 게 집, 2차 학교, 3차가 사회예요. 그것처럼 가장 내가 옆에 친근하게 있으면서 주는 상처와 우리는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진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그 표현이 저는 어떨 때는 진짜 되게 심금을 울리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들어가고 아까 우리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일기를 쓰면서 아이들한테도 일기를 전파할 때 그게 진짜 내용이 되는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뭔가를 써서 전달했을 때 그게 좀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수업을 할 때도 나의 일기라기보다는 좀 내 주변 친구를 한 번씩 볼 수 있고 부모님을 볼 수 있고 선생님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은 우리가 특강을 가면 그러니까 학교에 수업을 가면 담임 선생님은 수업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은 담임 선생님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게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학생들이 되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잖아요. 학생들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글을 쓸 때도 항상 내 것만이 아니라 좀 주변도 바라볼 수 있고 여러 어떤 좀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적으로만 창의성을 키워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창의성 하나만 키우려도 음악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음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고도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뭐 느낄 수 있는 거. 근데 그 느낌을 표현할 줄 아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키워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글이 필요하다. 항상 모든 것들은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글 알이라는 누가 지으셨는지는 모르는데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의 그런 어떤 앞으로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글 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나가서 강의하실 때 모든 그 강의의 그 앞에 글 알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습 목표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그냥 알인가 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알에 있는 생명 그러면 글로서 알에 대한 생명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그것부터 풀어가면 아이들이 나중에 일기도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 없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활용 방법 뭐 이야기 다 했고요. 사고방식 자체가 좀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좀 마인드를 바꾸려면 누구부터 깨져야 할까요? 그죠? 자신부터 깨져야 돼요. 나를 깨뜨려야 저는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내가 나를 깨고 나와야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밖에서 모든 뭐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거는 나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중요한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할 때 뭐가 온다? 행복이 온다.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학생들한테 나가서 주려고 하기보다는 갖고 오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운도 받을 거고 그래서 그 받는 기운으로 선생님들이 더 결정을 하실 거고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뭔가를 심어주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느낄 수 있고 근데 그 느낌은 항상 그 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키포인트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꼬말로 가던 일기로 가던 글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이름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 어떤 그런 구성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